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기다인입니다. 오늘은 김수현, 이도화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은 푹푹 모찌처럼 찌는 한여름인데 오늘 우리 증시 계좌는 서늘하다 못해 아찔한 냉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오늘 주식창 열어보신 분들 순간 휴대폰 화면 고장난 줄 알고 눈 몇 번 비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는 무려 5.7% 넘게 수직 하강하면서 6,690선까지 미끄러졌고요. 코스닥 역시 5.3% 빠진 748선으로 씁쓸하게 주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심해서 무려 8조 원이 넘는 폭풍 매도세를 퍼부었는데요. 이 거센 파도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6조 원 넘게 쓸어 담으며 온몸으로 막아낸 그야말로 외로운 유탄 방어의 하루였습니다. 파란불 천지라 가슴 철렁하고 쓰린 금요일이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엔 늘 진짜 보석이 드러나는 법 아닐까요? 오늘 경제S에서 이 험난한 장세 속 진짜 옥석은 어디 숨어 있는지 저희가 아주 알차고 털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와 유가 급등,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삼중고를 맞으면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여파 속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상의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밝히자 국제유가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98달러를 돌파하며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유가 폭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자극함에 따라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4.7%에 육박하며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했습니다. 여기에 2분기 실적 발표에 포문을 연 매그니피센트 7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 비용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대표적인 악재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2026년 자본 지출 가이던스 최대 2,050억 달러까지 크게 상향 조정하면서 단기 수익성 악화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치솟는 유가와 금리 부담이라는 거시경제적 악재 속에 빅테크들만의 막대한 AI 투자가 실질적인 수익성 증가로 연결되는 시점을 증명해내는 것이 향후 증시의 방향을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와 반도체 종목들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끌어올렸는데요. 엔비디아는 네오클라우드 업체 지분 인수 소식에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2%가 넘는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섹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수주 잔고가 600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AI 서버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오라클은 대규모 투자 부담과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로 약세를 보였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역시 AI 투자 비용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긴장감이라는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향후 빅테크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상승 랠리의 지속성을 가를 전망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맞이한 가운데 종목별로 호실적과 개별 이슈에 따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부문이 80% 이상 급성장하며 견조한 실적을 올렸지만 테슬라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지표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반면 반도체 기업 AMD는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대형 고객사를 확보해 강한 성장 모멘텀을 굳혔습니다. 여기에 애플은 M6 칩이 탑재될 보급형 맥북 프로와 신형 아이맥 등 라인업 개편 소식을 알렸고 아마존은 AI 전담 부서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 가운데 각 기업의 수익성 개선 여부와 사업 개편 행보가 당분간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우려 속에서도 AI 산업의 수익성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옥석 가리기가 뉴욕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복합적인 변수들이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이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이도아 아나운서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3년 동안 현물 금 매입을 중단했던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내 금 보유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 자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를 늘리는 흐름을 보여왔는데 한은도 뒤늦게 합류한 셈입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외환보유액 내 금 보유량을 늘리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확대 방안으로는 직접적인 현물 금 매입뿐 아니라 영국 영란은행에 보관 중인 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수익을 현금 대신 금으로 받는 방식 등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은경제연구원은 지난달과 이달 잇따라 최신 해외 학술 정보를 소개하면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약화와 금의 대안적 완충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것이 맞는지, 올라갈 때 사는 것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금값이 가격적인 면에서 작년보다 내려온 상태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하나의 정기예금의 1년 만기 상품 금리를 기존 연 2.9%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농협은행도 오늘부터 NH오런 이 예금 금리를 2.95%에서 3.25%로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적금 금리도 상품별로 0.25에서 0.30%포인트 인상하며 청약 예금, 재형 저축 금리도 0.25%포인트씩 올립니다.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금리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취업시장 악화와 중동정쟁 여파로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 중 1년 이상 미취업한 비중은 46.6%에서 48.6%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과거보다 4년제 대졸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으로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 자체가 길어졌다며 취업이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휴학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안전자산 확보와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얼어붙은 청년 고용 지표까지 현재의 엄중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짙어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한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를 덮친 위험회피 심리가 국내 증시에도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하락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투자 심리도 다소 위축됐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406.27포인트, 5.72% 하락한 6,69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42.06포인트, 5.32% 하락한
74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6조 2,69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4조 2,036억 원, 기관이 2조 1,192억 원 동반 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5,497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이 1,804억 원, 기관이 3,731억 원 순매도하며 하락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간밤 미국 기술주 약세와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 영향으로 각각 6.67%, 6.83%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기는 AI 관련 부품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낙폭을 키웠는데요. 7.67% 하락한 133만 7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이 겹치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15.94% 하락한 42만 7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데다 반도체 장비주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이 겹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13.97% 하락한 14만 1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위험 회피 심리가 이어지며 양 시장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미국 경제 지표가 예정된 만큼 투자자들은 실적과 수급 변화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악재와 외국인 기관의 거센 매도세에 짓눌리며 우리 증시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가슴 졸이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미국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변동성에 대비한 면밀한 옥석 가리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수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특징주.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공급망으로서 OLED 장비 분야의 강자로 꼽히는 파인텍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파인텍이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장중 내내 폭발적인 매수세를 동반한 끝에 결국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토록 뜨겁게 반응한 배경은 파인텍이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강력한 실적 개선 모멘텀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파인텍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베트남 법인과 195억 원 규모의 OLE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2017년 이후 10년 만에 달성한 단건 수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수주가 매출로 본격 반영되면 큰 폭의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글로벌 IT 공룡인 애플의 OLED 적용 확대 행보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맥북, 폴더블 제품까지 OLED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설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파인텍 역시 국내 핵심 장비 업체로서 수주 확대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파인텍은 전거래일보다 높은 1,836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1,733원까지 살짝 밀리기도 했으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지며 강력한 매수세가 단숨에 유입되었습니다. 이후 급상승 곡선을 그리며 장중 내내 밀리지 않는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결국 전거래일 대비 30%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은 2,34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인텍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험난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강하게 상승 궤도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대표 제약사인 유한양행인데요. 과연 어떤 역대급 호재가 시장의 수급을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4.06% 상승한 74,3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유한양행의 상승 랠리를 이끈 강력한 원동력은 바로 초대형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유한양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무려 4,253억 원 규모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을 전격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소각되는 주식은 보통주와
종료주를 모두 합쳐 총 606만 4,420주에 달합니다. 소각 예정일은 다가오는 7월 31일로 잡혀 있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조치의 핵심 목적이 주주 가치 제고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번 자사주 소각이 자본금 감소 없이 오직 발행 주식 총수만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주식 1주당 가치는 훌쩍 뛰게 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이 화끈하게 돌려주겠다는 유한양행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고스란히 전달된 셈입니다. 이러한 메가토급 호재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전거래일보다 3.92% 뚜렷하게 상승한 74,200원에 거래되며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가 대내외 악재로 다소 흔들리는 와중에 확실한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은 기업에는 어김없이 투자자들의 돈이 몰린다는 시장의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한양행의 행보가 단기적인 주가 반등을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관 예정일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튼튼한 실적과 신약 파이프라인 기대감에 이어 주주 친화 정책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춰가고 있는 유한양행. 오늘 보여준 묵직한 상승세가 하반기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특징주 유한양행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도안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소개할 특징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에 힘입어 장중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재차 고조되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반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뉴스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단숨에 시장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지정학 이벤트가 항상 방산주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며 실제 충돌의 강도와 기간, 이미 반영된 기대 수준,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라 주가 반응이 엇갈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방산주 전반에 매수세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 97만 2천 원으로 시작해 고가 105만 원을 기록하며 100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조금 밀린 97만 5천 원으로 차분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진호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은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쏟아지며 코스피는 장중 7,000선을 내주며 6,800선까지 밀렸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상한가 종목은 코스닥 시장의 듀켄바이오입니다. 듀켄바이오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29.84% 오른 7,310원의 거래를 마치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회사는 파킨슨병 진단제 핵심 원료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원료의약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등록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해당 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북미 시장 진출과 기술 수출 협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전문 기업인 듀켄바이오는 글로벌 사업 확대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하한가 종목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TGC 임상 3상 결과 발표 이후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장 초반 22% 넘게 급락하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은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의 미국 임상 3상 결과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첫 번째 임상 3상 시험에서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 효과는 확인했지만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회사는 약물 자체의 치료 효과는 확인됐지만 위약군의 개선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0월 두 번째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 FDA 품목 허가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 20일 6만 1,200원이던 주가가 현재 16,000원대로 떨어지며 불과 한 주 만에 70% 이상 급락하는 등 시장의 대표적인 약세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오늘 흐름은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연구개발 성과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두캔바이오는 FDA 등록을 바탕으로 한 북미 시장 진출과 기술 수출 협상 진행 여부가, 코오롱 티슈진은 오는 10월 예정된 두 번째 임상 3상 결과와 이후 미국 FDA와의 허가 전략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게 핵심만 짚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같은 기업인데 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 또 앞으로 프리미엄은 어떻게 변화할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SK하이닉스 ADR 프리미엄 결정 요인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DR은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미국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ADR은 국내 본주보다 약 33%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상장 직후에는 약 3% 수준이던 프리미엄이 한때 52%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몰렸고, 반대로 거래 가능한 ADR 물량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ADR 전환을 위해 본주를 매도하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본주와 미국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프리미엄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까요? 신한투자증권은 비슷한 사례로 TSMC ADR을 제시했습니다. TSMC 역시 미국 ADR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고, 최근 5년 동안 평균 약 12.6%의 프리미엄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ADR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보다 프리미엄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정은 7월 29일입니다. 이날부터 본주와 ADR을 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호 전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상호 전환이 시작된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곧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프리미엄 축소 속도는 새로운 ADR이 얼마나 발행되는지, 또 미국 시장의 투자 수요가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프리미엄이 왜 생겼는지보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ADR 프리미엄은 미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제한적인 공급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앞으로는 상호 전환 이후 실제 ADR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다만 TSMC 사례처럼 프리미엄이 일정 수준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단순히 프리미엄이 줄어드는지 여부보다는 본주와 ADR의 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내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 밤까지 이어지던 비는 점차 잦아들겠지만 내일도 중부지방에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서해오도에 20에서 6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도 20에서 60mm, 강원 중남부와 내륙 산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권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중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신다면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춘천 29도, 강릉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원주는 32도, 청주는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울산은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중부에 내리는 장맛비는 다음 주 초쯤 잦아들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와 함께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도 잘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연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 빨간불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가버리시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속상한 마음 털어내고 조만간 찾아올 반등을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도아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파란불 폭우가 쓸고 간 우리 증시. 다음 주엔 빨간 무지개가 떠오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쏟아지는 파란 불빛에 계좌는 서늘하게 멍들었지만 진짜 알짜 종목들은 꿋꿋하게 살아남은 심장이 차트보다 더 출렁거렸다 같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줄 눈부신 빨간불 소식만 가득 들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